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 신형 아반떼입니다. 이전에 주행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을 좀 되새기면서 느껴보려고 하고요. 한번 보여드렸었던 차인 만큼 10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신형으로 거듭나서 아반떼는 이전에 AD와 대비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게 됐죠. 옆에도 이렇게 패널에 삼각형 라인이 들어갔고요. 또 사이드 미러까지도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지금 저 보닛에 현대 엠블렘도 참 크게 자리 잡았죠. 방향지시 등은 저렇게 벌브 타입으로, 하지만 데이라이트하고 기타 헤드램프는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 그릴은 소나타에서 봤었던 그런 그릴과 유사한 그런 느낌이죠. 하이그로시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고, 범퍼에도 또 저런 반짝이는 검정색 하이그로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범퍼 아래에 있는 에어 인렛에도 삼각형 요소를 집어넣었고, 저런 범퍼 하단 장식도 보면 참 스포티해 보입니다. 이런 보닛에도 라인이 들어간 게 보면 어떻게든 각을, 아주 직선을 깊게 파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와이퍼 블레이드도 에어로 블레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뒤에서 볼 적에 더욱더 전위적입니다. 이런 각들이 완전히 종이 비행기처럼 접어놨죠. 그래서 쭉 그어진 저 후미등은 약간 현대의 H자를 느린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뒤에는 방향지시 등은 역시나 앞과 마찬가지로 할로겐 벌브 타입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폰트를 저렇게 널찍하게 알파벳을 집어넣어서 좀 더 어떤 균형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앞과 마찬가지로 범퍼 하단에는 저런 장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어떻게든 좀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도 이렇게 각을 접어놨잖아요. 그리고 또 여긴 유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어 글라스는 요만큼, 여기는 일반 플라스틱인데 색깔만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지금 송화가루가 너무 날려서. 샤크 안테나도 하이그로시 소재를 사용했죠. 그래서 신형 아반떼는 하이그로시 소재가 참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화려한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내는 그냥 쭉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스퍼레이션 트림이어서 이렇게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모두 디지털 디스플레이 방식이 들어갔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것 영상으로 좀 끼울게요. 색깔 조합까지도 같거든요. 지난번에 탔던 차와. 그리고 시트는 밝은 색을 집어넣었는데 상당히 어떤 채광성 확보에, 그리고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추천하는 컬러예요. 뭐 오염되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밝은 색 가죽이어서 실내가 더 넓어 보이고 좋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암레스트가 좀 낮죠. 하지만 뭐 운전석에 앉았을 적에는 팔을 얹기에는 불편하진 않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럼 주행해 볼게요. 네, 이제 7세대 신형 아반떼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승차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 CVT 변속기고요. 123마력 최고 출력 내는 1.6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그리고 15.7kgm 최대 토크, 그리고 서스펜션은 앞에 스트럿 뒤에 토션빔입니다. 신형 3세대 플랫폼을 써가지고 그게 어쨌거나 이번 이 운동 성능, 주행 성능에 변화를 준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휠베이스가 AD 대비 늘어났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거주성이 좋아졌고요. 운동 성능에서도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요. 신고 있는 타이어는 지금 둘드로의 4월 17인치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입니다. 어쨌거나 하이그립 타이어는 아니에요. 마일리지 쪽에 좀 더 치중한 그런 타이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이어는 이 CVT 변속기에 맞물려서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을 거라 예상은 하는데, 타이어만 바꿔도 이 차는 확실히 성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 무조건 수동 변속기. 그 1.6 자연흡기 엔진은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괜찮고요. 하지만 CVT 변속기 때문에 뭐 주행하다 보면 스포츠 주행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덜어 있습니다. 엔진이 내는 사운드도 일반적이고, 하지만 이 차는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보니까 확실히 고속에서는 풍조림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전면보다는 옆에 횡풍 영향을 좀 받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꽤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G80에서도 보니까
2.5에 들어가는 센서가 다르고 3.5에 들어가는 센서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아반떼에 들어간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라든지 아니면 뭐 반자율 주행, 뭐 차선 유지 장치, 차간거리 유지 장치 이런 센서도 왠지 모르게 약간은 아주 어색하게 막 이쪽 머금어야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은 더 일반 그 위급에서 어떤 그랜저에서 경험했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 자연흡기 엔진은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진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느꼈었던 이 차 하체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부들부들할 뿐만 아니라 차체 강성이 일단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얘도 물론 뭐 N3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중심 설계가 이루어졌겠지만 차체가 전해주는 그런 질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고요. 하지만 역시나 1.6 자연흡기 엔진과 맞물린 CVT 변속기 때문에 퍼포먼스 주행을 원한다 그러면 꽤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CVT 변속기 자체가 소리가 엄청 올라가서, 그리고 또 이 타이어의 그립이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 타이어가 지금 둘온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235, 18까지도 지금 선택 가능하다고 이 타이어 제원표에는 나와 있거든요. 옆에 붙어있는 딱지에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요거보다 한 사이즈 큰 타이어를 끼우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좋아요. 회두성 같은 게 내가 툭툭 밀리는 듯 하면서도 뭔가 확 놔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체 하중 이동이 요잉에서도 그렇고 피칭도 그렇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안에서 움직여요, 차가. 그 부분 때문에도 운전자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어느 정도 뭐 스포티함은 근데 아니에요. 확실히 그냥 이게 어디까지나 차의 차체 강성에서 오는 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그런 자신감은 아닙니다. 연거푸 좀 꼬부랑길을 타보니까 확실히 이 차체에서 오는 자신감은 꽤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전에 뭐 소나타 K5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차가 단단한 데서 오는,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좀 무게중심이 낮은 데서 오는 안정감이 이 차를 몰면서 계속 드러나게 하는, 운전자에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신뢰도를 높이고요. 하지만 그거는 발을 못 맞추는 게 파워트레인인데, 특히나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은 123마력을 내잖아요. 그리고 토크도 그렇게 높지 않고 15.7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가벼운데도, 그리고 또 차체 강성이 뒷받침이 되는데도 얘 힘이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리고 또 변속기도 이렇게 펀치를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엔진 회전계가 굉장히 올라가죠. 근데 속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도 보면은 차가 버티는 것도 지금 타이어가 만약에 좀 더 좋았으면 더 그냥 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왜 얘 이런 좋은 차체를 두고서 엔진과 변속기를 이렇게 했을까, 너무 효율만 잡으려고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역시나 이번 시승에서도 드네요. 그리고 더 뭐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이 차는 확실히 차체를 시작해서 차체로 끝난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차가 갖고 있는 강성,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무게중심의 낮음이 발군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 조향감도 좋거든요. 가볍고 정확하고, 심지어 지금 스포트로 뒀을 땐 더욱더 좀 짜릿함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나가는 느낌은 앞코를 제법 잘 말아요. 운전자 의지대로 전체적으로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느낌을 믿으면서 가면 됩니다. 요거에 추가될 파워트레인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에서 처음에 2.0 자연흡기를 맨 처음에 경험하고 나서 센쇼스가 나왔었고 하이브리드가 나왔었는데, 이 아반떼도 그것과 비슷한 상품 구성으로 하이브리드가 나오진 않겠지만 아반떼 스포츠가 더해지면서 그런 스포티함을 원했던 소비자라면 그 부분을 또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